안녕하세요, 진갈버입니다. 이른 봄부터 활짝 핀 꽃을 보여주었던 식물들이 이제 꽃도 어느덧 지고 본격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예전 영상에서 예고드렸듯이 호주매화하고 보르니아 헤테로필라를 분갈이하고 수영을 잡는 작업과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꼭 호주매화나 보르니아가 아니더라도 꽃이 진 후에 식물관리 요령으로 비슷한 부류의 다년생 식물에는 충분히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작업에 앞서 두 개체의 상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체 모두 꽃이 지고 잎만 남아있고 저희 집 환경에 적응해서 본격적으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들인 개체는 꽃을 좀 더 오래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좀 두고 충분히 적응시킨 후에 분갈이를 해주면 식물을 무리 없이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호주매화 같은 경우 예전 영상에서 꽃을 더 보기 위해서 좀 더 큰 화분에 가식 개념으로 분갈이를 했는데 이제 꽃이 지고 새순이 트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제대로 정식 분갈이를 해주고 기초 수영 잡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 화분 하단 부분을 보면 뿌리목 주변에 이렇게 잔가지들이 몇 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위로 쭉 길게 자라난 형태이고 그리고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여기 이렇게 새순들이 지금 돋아나고 있습니다. 수영의 경우에 어느 정도 생각해 놓은 거는 있지만 잠시 후에 이 뿌리 정리를 하면서 정확한 뿌리 형태와 목대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듯 합니다. 지난번에 뿌리를 최대한 건들지 않고 그대로 심어서 화분이 이런 식으로 좀 커졌는데 이대로 여름을 맞게 된다면 실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듯 해서 화분도 적당한 크기로 줄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르니아 헤테로필라인데 지난번에 꽃이 한참이어서 분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흙 상태를 보면은 보습 보비력이 많이 상실되어서 물을 주면 물이 바로 빠져나가고 물마름도 심해지고 화분 표면도 이렇게 보면은 뿌리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미 분갈이 시기가 좀 늦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뿌리목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양쪽의 줄기가 이렇게 흙 속에 묻혀 있는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뽑아서 뿌리 상태와 목대를 어디까지 드러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 후에 수영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이렇게 우짜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대로 계속 키우게 되면은 줄기는 가늘어지고 키만 계속 커지는 그런 형상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화분은 이런 저면관수용 풀분에 심겨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화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른 화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들인 새로운 개체는 꽃이 지고 나면 웬만하면 뽑아서 뿌리 상태도 확인하고 첫 분갈이를 해서 내가 키우는 환경에 적합한 흙으로 바꿔주시는 게 잘 자라다가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식물을 떠나보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이 보르니아부터 한번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뽑아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분 모양으로 아예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서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분갈이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는데 뿌리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게 잘 발달돼서 잘 크고 있었습니다. 호주매화도 그렇지만 이것도 뿌리가 예민해서 분갈이 시 몸살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절대 뿌리를 건드지 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장은 몰라도 오랫동안 식물을 건강하게 잘 키우려면 식물 상태를 고려해서 뿌리 정리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항상 분갈이 시에는 이 뿌리 부분하고 잎 줄기 이 상하 비율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윗부분의 가지치기나 잎속기 그리고 순짓기도 병행해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분갈이 시 줄기를 덜 잘라내고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 분갈이 후에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연 하엽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좀 놔두시고 좀 지켜보게 되면 일정 부분 하엽이 진행되다가 다시 새순이 돋아나서 정상을 되찾게 됩니다. 그럼 뿌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 정리를 하실 때는 이 금속 재질의 도구보다는 이렇게 튼튼한 대나무 막대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금속에서 균이 옮아서 뿌리가 썩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식물의 가치를 떠나서 이런 것은 좀 습관화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흙을 어느 정도 이렇게 털어냈는데 길게 늘어진 이런 원뿌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흙 속에 파묻혀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바짝 잘라서 그래서 이렇게 잘라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뿌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뿌리가 몇 가닥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면에 위로 치솟는 뿌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평평하게 그냥 다 잘라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윗부분은 아직 손을 안 대고 이렇게 뿌리 정리만 이 정도로 해서 해주었습니다. 수영을 잡을 때도 이 목대 하단 부분에 있는 것들은 심기 전에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고, 이 윗부분의 잔가지나 이런 것들은 화분에 심어 놓은 상태에서 잘라주는 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수준까지만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주매화 작업을 하고 한 번에 심을 거라서 이것은 잠시 옆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기 중에 뿌리를 노출시킬 경우에 무방비로 장시간 두게 되면은 이 뿌리털이나 잔뿌리가 금방 손상되기 때문에 바로 심을 게 아니라면은 이런 젖은 수건 같은 걸로 감싸서 이렇게 뿌리를 좀 수분기가 유지되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식물 분갈이 할 때 공통적인 사항이니까는 한번 봐두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전에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심었던 호주매화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연탄가리를 하지 말라고 누차 계속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화분 형태가 그대로 돼가지고 물을 잘 주고 여기 지금 이 화분에 습기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부분이 말라가지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윗부분에 좀 긁어냈던 그런 부분은 이렇게 잔뿌리가 오히려 위로 자라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화분 모양 그대로 된 것을 그대로 분갈이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원뿌리 형태로 이렇게 삐져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뿌리 기능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라서 여기서 또 잔뿌리가 자라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 있는 것들이 먼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연탄가리식 분갈이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손을 안 대고 있던 이 서클 현상이 있었던 이 부분도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펴보면은 지금 뿌리가 이렇게 길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잔뿌리, 이런 뿌리를 많이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어냈더니 한 이 정도. 그래서 뿌리목도 지금 이렇게 좀 길어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이런 것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제거를 해서 모양을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모양이 너무 어설프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V자 형태로 깔끔하게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흙을 배합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흙은 주재료로 코크피트 성분의 그런 일반 분갈이 흙이 되겠고, 그리고 보습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피트모스를 좀 섞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배수성과 통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펄라이트를 좀 섞어줄 거고, 그리고 무게감을 좀 주어서 이게 뿌리들 뜸을 잡아줄 수 있는 마사토를 좀 섞어줄 겁니다. 그래서 배합 비율은 분갈이 흙 6, 그리고 피트모스 1, 펄라이트 2, 마사토 1 정도 비율로 해서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섞어주실 때는 분갈이 흙에 펄라이트나 마사토 정도만 7:3 비율로 섞어서 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식물들은 약산성을 좀 좋아하긴 하지만 이 정도 배합이면 무난하게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저명관수 위주로 키우신다면 피트모스를 주재료로 한 분갈이 흙을 이용하시거나 배합 시에 피트모스 함량을 좀 높여주시는 게 이 물 흡수나 물을 빨아올리는 그런 기능이 좋아져서 저면 관수에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러 비료 성분이나 거름기는 절대 섞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뿌리를 다듬었기 때문에 절단 부위가 썩게 돼서 며칠 후에 잎이 전체적으로 누렇게 되면서 하엽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뿌리를 잘라서 분갈이 몸살이 오는 게 아니라 거름을 주어서 분갈이 몸살이 오는 전형적인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삽목을 할 때 거름기가 없는 흙에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육안으로 보실 때 한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토분을 사용할 건데 이런 작은 잎을 갖는 식물은 물마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토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경험상 실내에서는 토분이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깔망을 깔아주시고 마사토로 이렇게 배수층을 형성을 해주고, 그리고 3분의 1 정도만 흙을 채워주시고 재를 넣어주신 다음에 주변에 흙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살살 털어가지고 주변에 흙이 좀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다시 그 위에 흙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는 것은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체를 심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주셔야 되는데 분갈이 후에 물은 충분히 주어서 잔뿌리가 흙과 밀착되게 해서 들뜸을 막아주고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분갈이 몸살이 안 생기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골고루 주시면 이렇게 기포 빠지듯이 이렇게 빠져서 빈 공간이 안 생기게. 그래서 분갈이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물을 주셔가지고 흙이 잘 완전히 밀착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 주기는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것 이외에 이렇게 뿌리가 잘 안착되고 흙이 빈 공간 없이 잘 들어가는 걸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흙이 부족할 경우에는 흙을 좀 다시 보충을 해서, 그래서 이 물 주기는 물이 충분히 빠졌을 때 표면이 이렇게 평평하게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기포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때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두 개를 다 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을 충분히 줘서 식물이 화분에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잘 심어진 이 상태에서 마무리 작업으로 수영 다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기 전에 하게 되면은 이 식물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흙이랑 이게 뿌리가 들뜨기 때문에 수영을 다듬고 나서 물을 주게 되면은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 이 호주매화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다듬을 때 이 목대 하단에 이런 부분은 다 이미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윗부분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수영을 다듬을 때도 사람도 얼굴이 있듯이 식물도 얼굴에 해당하는 정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려봐서 괜찮은 부분을 정면으로 정하시고 그 정면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면 같은 경우는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번 정하게 되면은 거의 바뀌지 않는 기준점이라서 처음에 선택하실 때 좀 잘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키워나가실지 그것을 정하신 다음에 더 키울까지는 좀 두고 그리고 불필요한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 개체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자를 곳은 없지만은 이게 너무 길게 세 가닥이 이렇게 올라와서 웃자라는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기 지금 작은 줄기 여기에 맞춰서 지금 다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기준선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그 기준선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맞춰서 높이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높이를 줄여줬는데 이것은 이제 커나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되게 그런 형태로 키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르니아 같은 경우 이것도 아랫부분에 이미 굵직굵직한 것은 뿌리 정리할 때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윗부분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너무 웃자라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준점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점 윗부분은 다 잘라주는 그런 형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렇게 난 가지들 이런 것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바로 깔끔하게 잘라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기나 이런 것을 잘라내실 때 굵은 줄기를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잔가지나 잎순으로 그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낸 가지를 이용해서 삽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삽목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쇼츠 영상을 통해서 한번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체의 작업을 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리 요령 중에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체 같은 경우는 물마름에 민감하다 보니까 물주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경험상 손가락 한 마디 그러니까 약 1인치 정도 깊이가 말랐을 때 무조건 흠뻑 주면 됩니다. 이것은 실내에서 거의 대부분 식물에 다 적용되는 사계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수많은 화분을 종류별로 물 주는 시기를 그것도 계절별로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일일이 기억하는 것도 어렵고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꽃이 있고 잎이 무성해져서 물이 많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물 주는 주기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작고 많은 잎을 가진 식물은 저명관수로 키우는 게 답이라고 저명관수를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명관수 하는 형태를 보면 엄격히 말하면 그건 저명관수가 아니라 그냥 화분 하단부를 물에 담궈놓고 키우는 형태라서 그런 방법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명관수도 관수법이라서 항상 담궈놓는
보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물을 공급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면관수가 필요한 경우는 물때를 놓쳐서 잎이 시들해졌을 때나 흙에 물을 충분히 흡수시켜서 물 주는 주기를 좀 늘려야 될 경우에 저면관수를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분갈이를 하고 화분 표면에 알거름이나 코트 종류의 비료를 바로 올려주시는데 그건 정성껏 분갈이를 하고 식물을 힘들게 만드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흙배합 시 거름을 안 섞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비료나 일반적인 영양제는 분갈이를 한 후 한 달 정도 후에 새순이 돋아나서 뿌리가 정상적으로 활짝된 것을 확인하시고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꼭 바로 주시고 싶다면 미생물 제제로 된 뿌리 재생과 활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종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봄에 꽃이 진 개체에 대해서 분갈이를 하고 수영을 다듬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호즈메아하고 보르리아를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해보았지만 다른 종류도 작업 내용과 관리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응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